안녕하세요. 세계 예쁜 요리의 빵입니다. 오늘은 여기 어머니하고요. 진짜 오래간만에 한 2주 만에 캠핑을 나왔어요. 여기 연천, 집 근처에서 좀 가까운 캠핑장인데 연천군에 위치한 제인폭포 오토 캠핑장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공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고, 그리고 평일에 오면 그렇게 복잡복잡한 그런 캠핑장 분위기가 아니고 나 홀로 아주 평화롭고, 그 다음에 좀 조용하게 사색을 즐기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새소리도 들리고요, 물론. 오늘의 요리는요, 많은 분들이 또 캠핑장에 오셔갖고 많이들 드시는 음식 중에 고기 말고 2순위로 해물 요리들을 많이들 해서 드시잖아요. 요즘은 보편화가 돼가지고 많이들 해외여행 가셔가지고 많이 접해보시는 음식 중에 한 가지예요. 보일링 크랩, 보일링 크랩, 시푸드 보일링, 뭐 여러가지 말이 있긴 한데요. 해물찜, 서양식 해물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해물을 준비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즘 마트나 대형 마트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패키지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해산물을 모둠으로 해갖고 담아놓고 판매를 하고 계시니까 그 모든 팩을 이용하셔갖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맛있는 요리거든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요 맛을 느껴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요즘은 많이들 해외여행 다녀오셨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많이들 접해 보셨던 음식 중에 그 향신료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 가면 대부분 요 음식을 많이들 드시고 접하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보일링 크랩, 아니면 시푸드 보일링, 뭐 보일링 시푸드, 서양식 해물찜이에요.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굳이 뭐 칼을 이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즘은 마트에서 모둠으로 담아가지고 파는 것 중에요, 다 준비된 재료, 그리고 소시지도 함께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있는 해물찜 요리가 되거든요. 또 서양 요리에는요, 약간 그릴드된 이런 소시지를 이용하셔가지고서는 같이 해물찜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여섯 칼질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좋아하시는 것만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2개 정도만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소시지는 좋아하시는 종류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2가지. 요것도 먹기 좋은 크기로, 요거 크기 상관없이요, 칼집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요거 반만 잘라 갖고 넣어주셔도 되는데, 어차피 드실 때 잘라 갖고 드시니까 이렇게 저는 크기가 4등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칼집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소시지를 저는 2개 정도만 칼집을 넣어서 준비를 했고요. 칼집이 아니지만 조금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야 될 게 감자하고 옥수수가 있어요. 그리고 브로콜리도 좀 손질을 해가지고 저는 오긴 했지만, 브로콜리도 좀 절단을 해가지고 요 정도 크기, 한입보다 조금 큰 크기로 해가지고서는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감자하고 옥수수를 한번 잘라 볼게요. 제일 먼저 옥수수도 요즘은 초당 옥수수가 많이 마트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옥수수는 초당 옥수수로 약간 달짝지근한 옥수수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마트에 갔는데 이게 햇 옥수수가, 찰옥수수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찰옥수수가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햇 옥수수라고 하는데 맛이 어떨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초당 옥수수보다는 요 찰옥수수를 좋아해갖고 이거를 사갖고 왔는데 2등분만 하면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초당 옥수수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감자예요. 감자도 먹기 좋은 크기로 하는데 약간 엣지 감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껍질을 살려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감자까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1개 반 정도의 감자 양 하고요. 옥수수 좋아하시면 2개 정도 하셔도 되는데 저는 1개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더불어요, 저는 집에서 손질을 다 해갖고 오긴 했는데 브로콜리예요. 이렇게 해서 브로콜리까지 요 사이사이에 양념이 배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요 정도만 준비를 할게요. 요거는 해물하고 함께 넣어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구성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준비를 해 주실 게 다진 마늘하고 다진 양파예요. 양파는 저는 1개 반 정도의 양을 준비를 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양파까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은 생각보다 많이 넣어 주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외국에서는 마늘의 양이 제가 지금 집어넣는 것보다는 좀 적게 양념에다가 넣으셔 가지고서는 준비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거를 몇 번 해서 먹어 보니까 다진 마늘이 좀 넉넉하게 들어가는 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다 집어넣는다는 건 아니지만 4큰술 정도의, 아빠 숟갈로 4큰술 정도의 양을 집어넣고 소스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양파, 다진 마늘,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감자, 그리고 나머지는 해물을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데치면서 그러면 찌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해물을 손질을 하면서 해물을 바로바로 데치고 찌고 할 거예요. 찌는 거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데치듯이 삶는 거를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이 물이에요. 생수, 그냥 생수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 마트에서 팔고 있는 뭐 해물 육수, 뭐 사골 육수 그런 거보다는요, 이렇게 자체에서 해물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런 종류의 육수를 마트에서 파는 육수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냥 생수를요, 이렇게 해서 물의 양은요 대중이 없거든요. 조개 찜이 될 정도의 양, 찜이 될 정도의 양의 물을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찜을 하기 전에 육수라면 육수고 여기다가 조개류를 데치듯이 삶아낼 거예요. 일단 깨끗하게 손질을 해가지고 왔어요. 세간까지 하고 전복이에요. 전복, 소라, 바지락, 제가 준비한 조개류는 바지락하고 전복하고 소라예요. 그리고 홍합도 준비했는데 홍합은 여기다가 데치듯 삶지 마시고요, 쪄낼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물에다가 삶지 마시고요,
요게 들어가야, 이것이 들어가야 진정한 서양식 해물찜 맛이 나거든요. 데칠 때도요, 요 중요해요. 요 소스가 보일래는지 모르겠는데 올드베이라고 하는 소스거든요. 가루예요. 서양식 다시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애용하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국물 요리에 사용하시는 요리 재료 중에 다시다가 있잖아요. 이게 서양식 다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섹시버거에 요즘 요게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갖고 유명세를 타가지고 많이들 해 직구로 해갖고 많이들 받으셔갖고서는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요게 들어가야지만 이 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시즈닝, 이거는 케이준 시즈닝인데요. 이거는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좋긴 한데 요거마저도 준비를 해주시면 완벽한 맛의 서양식 해물찜이 만들어지니까 한번 그대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의 양은요, 국자 말고 숟가락으로 한 국자, 이게 바깥에서 바깥에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시즈닝은 케이준 시즈닝이에요. 이렇게 한 큰술, 그리고 올드베이라고 하는 가루예요. 요것도 한 큰술. 이게 진짜 맛있어요. 중독되면 모든 요리에 이거를 쓰시는 것 같아요. 다시다처럼 듬뿍 한 큰술 이렇게 하셔갖고요,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끓이듯이 데치는 거예요. 잘 끓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데치지 마세요. 조개가 다 입도 벌리고요. 너무 오랫동안 데치면 질겨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문어도 준비를 했어요. 손질을 다 해오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문어도 너무 오랫동안 데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너무 오랫동안 데치게 되면 질겨지니까 그냥 물에 데치듯 삶아내는 거는요, 조개류하고 문어, 오징어도 쪄서 찜 하듯이 하셔갖고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문어는요 찜보다는 이렇게 삶아내 주셔야 돼요. 이 정도로 좀 큰 문어를 준비를 했어요. 저는 먹기 좋으라고 이 정도.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불을 꺼 주시면서 건져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새우하고 게를 손질하는 걸 해가지고서는 여기다가 쪄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물에 쪄 주시면 돼요. 딴 물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찌면서 올라오는 그 김에도 맛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새우하고 게에 냄새가 배가지고 훨씬 더 맛있는 해물찜이 만들어지거든요. 조금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끓여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불을 잠시 끄고, 문어는 너무 오래 데치면 질겨지니까 이 물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문어만 건져내 주시고요.
욕심껏 준비한다고 좀 큰 문어를 준비를 했더니 문어나 오징어가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대부분 오징어를 가지고 많이 만드시긴 하는데 문어를 넣어주시면 또 그 나름대로의 오징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문어까지 다 건져냈고요. 여기다가 요 찜기 판을 밑에다 깔아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재료 해산물을요 쪄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제 해물을 쪄 주시면 되는데요, 이 물은 버리지 마시고요. 저는 게를 좀 상당히 큰 걸로 준비를 했어요. 찌실 땐 이렇게 배가 위로 올라오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홍합이에요. 홍합도 넣어주시고, 홍합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홍합도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새우예요. 새우도 넉넉하게. 이거는 삶아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쪄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해가지고 새우, 홍합, 그리고 꽃게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쪄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센 불에서 확 쪄주시면 돼요. 게와 새우의 색깔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 익힘 정도를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새우하고 홍합하고 게를 쪄주셔요. 이게 새우는 다 쪄진 거거든요. 새우는 골라내 주시고요. 먼저 시원해. 바람이 너무 잘 불어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이렇게 불 앞에서 요리를 해도 시원하니까 뭐 더운 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새우 먼저, 그리고 홍합도 조금만 더 쪄지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한 5분 정도만 더 찌면 게까지는 다 익을 것 같거든요. 요거는 다 된 것 같아요. 5분만 더 찔게요. 이제 5분 정도 지났거든요. 다 됐을 거예요. 해물은 너무 오랫동안 찌면 홍합살이 너무 실하게 익었어요. 요거 보세요. 와, 이렇게 해서 홍합까지. 요거는 껍질째 들어가야 까먹는 재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도 예쁘고요. 요건 껍질째 이용하는 해물찜이에요. 홍합도 이렇게 알맹이만 발려가지고 사용해 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껍질이 들어가면 훨씬 더 예쁜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꽃게는 반을 자를 거예요. 엄청 크네. 이제 게를 먹기 좋은 크기는 아니지만 반을 잘라야 그 안쪽에까지 소스가 들어가 가지고 맛있어지니까요. 이렇게. 와, 진짜 커요. 요 게딱지를 벌려서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해 주시고요. 와, 살이 진짜 많다, 엄마.
지저분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해 주시고 반을 이렇게 요 상태로 해갖고 집어넣을 거예요. 이제 버터예요. 이제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버터예요. 버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큰 파운드형 버터인데 저는 3분의 1 조각 정도 전체에서 저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녹여갖고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3분의 1 정도의 버터 양이 좀 많아 보여도요. 여기서 이게 해물하고 전체적으로 조화 있게 버무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소스 물 자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버터는요 중약불 정도의 불에 세게 해서 녹여 주셔야 돼요. 왜냐면 버터는 쉽게 탈 수가 있어 가지고 버터가 어느 정도 녹았다고 생각되셨을 때 이때 아까 좀 전에 다져 놓은 양파 있잖아요. 양파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양파가 어느 정도 카라멜라이징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볶아 주시면 좋기는 한데 흐물흐물하게 변하게 될 때까지 양파를 볶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꼭 중약불에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버터가 거반 녹았을 때요, 양파 다져 놓은 거 하나 반이에요. 아이 주먹만한 크기의 양파거든요. 어른 주먹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은 4큰술 수북히. 이렇게 다진 마늘이 넉넉하게 들어가야 돼요. 4큰술 수북히. 그리고 노릿노릿하게 볶아주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늘 양을 넉넉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볶아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요 작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머지는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소스로 가루를 모두 집어넣는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요 버터를 녹인 거에다가 양파와 다진 마늘을 볶는 과정, 요 과정이 소스에 굉장히 큰 중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거반 다 볶아진 것 같아요. 약간 뭉글뭉글한 퓨레처럼 변했을 때요, 일단 불을 꺼주세요. 금방 탈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 마늘하고 양파, 버터만 가지고 볶은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소스를 만들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올드베이, 이 가루가 들어가야 이 맛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비율만 일러드릴게요. 요게 올드베이가요, 맛을 보면 약간 샐러리 볶은 거 그런 맛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 이게 은근히 짜요. 간이 돼 있는 거라서 전 둘. 올드베이는 저는 2개 정도 넣고요. 그 다음에 굵은 소금이에요. 원래는 레몬 솔트라고 해갖고 레몬 솔트를 집어넣는데, 레몬 솔트는 이것도 직구로 구입을 하셔야 구입이 가능한 거라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간만 맞춰주세요. 쏟았어.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케이준 시즈닝인데 이것도 들어가야 이 맛이 나오더라고요. 요것도 비율은 같아요. 올드베이랑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큰술 수북히,
한 큰술 수북히. 이렇게 해서 올드베이랑 케이준 시즈닝을 1대1 비율로 섞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훈연 파프리카 시즈닝이라고 하는데 구운 파프리카 가루예요. 요것도 들어가면 훨씬 더 깊은 풍미가 느껴지게 만들어 주거든요. 꼭 서양 요리, 미국 요리라고 하는데 그 서양 요리 맛이 나오게 하는 게 요 훈연 파프리카, 구운 파프리카예요. 구운 파프리카 가루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일반 파프리카 가루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마저도 없다고 하시면요, 고운 고춧가루를 살짝만 넣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은 비율로 하나, 이렇게 2개. 올드베이랑 그 다음에 훈연 파프리카 가루랑 그 다음에 케이준 시즈닝이랑 이렇게 세 가지가 1대1대1 비율이고, 소금을 약간 집어넣었어요. 소금보다는 레몬 솔트를 집어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다는 것만. 대신에 레몬 솔트가 안 들어가도요, 레몬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다 된 거예요. 여기다가 그 외에 서양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시즈닝을 넣어 주셔도 되는데, 요 세 가지만 집어넣고도 그 맛이 나오니까 케이준 시즈닝, 그 다음에 올드베이 시즈닝, 그 다음에 훈연 파프리카 가루,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몬을요, 이렇게 레몬 즙이 나와 있는 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생 레몬을 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이용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집어넣을 거는 다 됐어요. 예, 레몬만 집어넣을 거거든요. 레몬은 반을 잘라가지고 그냥 손으로 짜서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 레몬을 구입을 못 하셨다면 이렇게 레몬 즙이 있거든요. 레몬 즙을 넣어 주셔도 돼요. 저는 이걸로 5큰술 정도의 양을 넣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썰어 놓은 레몬이 있기 때문에 2큰술에다가 생레몬을 짜가지고 1개 정도 집어 넣을게요. 레몬이 들어가야 훨씬 맛있어요. 레몬은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레몬이 없다면 레몬즙.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불을 켜기 전에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요거는 어떤 서양 요리에 사용해 주셔도 다 어울려요. 왜냐면 그 올드베이라고 하는 그 가루가요, 한국으로 치자면 다시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요리에 사용하셔도, 지금 이 상태로 드시게 되면 맛은 있는데 짠맛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해물이 양이 많다 보니까 그거랑 골고루 섞여지면서 훨씬 더 순화가 돼가지고 맛있는 맛이 해물에도 입혀지고요. 같이 넣어지는 감자,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 다음에 옥수수의 깊은 맛이,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요 맛이 나와요. 요 맛은 아마 드셔봐야 이 맛이, 이 맛이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이게 보일링 크랩, 보일링 시푸드 보일링, 그런 이름으로 해갖고 외국에서 해물찜처럼 나가는 요리예요. 이게 바깥에 나와갖고 야외에서 해물만 다 손질해갖고 다 데쳐갖고 오신다면 현장에 오셔갖고 요 소스만 만드셔갖고 이렇게 섞어갖고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요리 중에 한 가지니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해물을 다지는 거를 손질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이느냐고 이 현장에 와갖고 다 했지만, 오시기 전에, 캠핑장 오시기 전에 집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데치고 삶아 가지고 오신다면 쉽게 소스만 만들어 갖고 따끈하게 버무려 갖고 드실 수 있는 요리 중에 하나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신경 쓴 요리,
손님하고 같이 손님 초대하는 그런 캠핑이 있잖아요. 그런 접대 캠핑이라고 하는데, 접대 캠핑에 손님 맞이 음식으로 굉장히 훌륭한 요리니까 한번 만들어서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소스까지는 다 만들었고요. 제가 감자랑 브로콜리랑 그 다음에 옥수수는 삶지를 않았어요. 그거를 이제 삶아 주시기만 하면 모든 일련 과정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불을 켜 주시고요. 살짝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듯이 끓여 주시면 돼요. 이걸 끓여 주시지 않으시면 약간 날래 같은 날가루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끓여 주셔요. 레몬의 시큼한 향이 싫다고 하시면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함께 넣고 같이 가열을 하면서 레몬의 향을 날려주시면 되는데, 레몬의 시큼한 향을 좋아하신다면 원래는요 레몬은 맨 마지막에 섞을 때 집어넣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신맛을 점점 못 드시는 것 같아요. 연세가 점점 그 신맛을 싫어하는 그런 연세가 돼 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너무 싫어하셔갖고 이젠 신김치도 잘 못 드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맛을 좀 날리기 위해서 저는 레몬을 같이 넣고, 레몬즙을 같이 넣고서는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원래 레몬은요 지금 집어넣은 가루만 넣고 날가루 냄새가 안 나게 살짝 볶듯이 끓여준 후에요, 해물하고 섞을 때, 이 소스를 해물하고 섞을 때 그때 레몬을 즙을 짜가지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가열을 해도요 레몬의 향은 남아 있어요. 살짝. 그렇다고 100% 신맛이 완전히 날아가는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끓이면 날아가겠지만 이렇게 젓다 보면 살짝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요때까지만 볶아주시고 너무 오랫동안은 볶지 마세요. 그리고 설탕을 넣어갖고 만드셔도 좀 감칠맛이 확 올라오기는 하는데, 개개인마다 그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해물 요리의 단맛이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는 설탕을 집어넣진 않았지만 설탕을 함께 넣으셔갖고 만드셔도. 엄마 어디 갔다 와? 물 받았어. 물. 정수기 물. 그래가지고 설탕을 넣고 같이 해 주셔도 조금 더 감칠맛 나고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지만, 굳이 저는 설탕까지 넣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뜨거울 때 모든 거를 섞어 갖고서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반 다 삶아진 것 같아요. 초당 옥수수로 하면 살짝만 삶아도 드실 수가 있거든요. 옥수수만 익으면 한번 먹어볼게요. 옥수수가 다 익었어요. 옥수수가 다 익었으니까 옥수수가 익으면 감자도 거반 다 익은 거거든요. 눌러볼게요. 너무 잘 익었어요. 자, 이제 불을 끄고 뜨거운 상태로 해물하고 섞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감자까지 알록달록한 게 이쁘기는 한데요, 이게 붉은 소스랑 아까 만든 소스랑 합쳐지면 약간 검붉게 변하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해산물이. 그래갖고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요. 드시는데 참 재밌는 요리니까 한번 응용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일러드린 대로 해갖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시지예요. 요것도 살짝만 데치듯이 익혀주세요. 끓는 물에다가. 너무 오랫동안 끓이면 맛있는 소시지 맛이 다 빠져버리니까요,
살짝 데치기만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한 소끔 끓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 놓을게요. 요거는 김장 비닐이에요. 이렇게 약간 두꺼운 비닐을 이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준비하신 모든 재료를 여기다 놓아주세요. 그리고 소스예요. 소스를 뜨거울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다 부어주세요. 골고루 이렇게 해서 소스를 모두 저는 제가 준비한 해물 양에 비해서 이 소스가 딱 맞는 거예요. 만약에 소스를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가요,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소스를 한꺼번에 다 붓고 하지 마시고요, 반 정도 덜어놨다가 양을 많이 했을 때요, 반 정도 덜어놨다가 섞은 후에 한번 드셔보시고 좀 싱겁다 싶으시면 나머지 양념을 마저 넣고 버무려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만들어 봐갖고 요 정도 해물 양에 지금 만든 양이 소스가 가장 적당한 양이기 때문에 전 덜어내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다 부었어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끝을 묶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섞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일어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김장 비닐을 이용하는 이유는요, 좀 두꺼운 비닐이기 때문에 좀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해산물이 있잖아요. 그 해산물 때문에 구멍이 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좀 두꺼운 김장 비닐을 이용해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섞어주세요. 뜨거워. 소스도 뜨겁고 모든 해산물 이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이 다 뜨겁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 됐어요. 엄마 요거 잘 잡고 계셔. 자, 요거를요, 원래는 엄마 손 잠깐만, 위험해. 하고 이렇게 하고 드시는 거야. 엄마 요거는 그냥 손으로, 원래 장갑 끼고 먹는 건데 그냥 손으로 드시고, 여기에 가까운데 세척실이 있으니까 그때 하나씩 이렇게 까서 드시는 거야. 여기 앞접시에다가 껍데기 발리시면 돼. 이렇게 해서 뜨거워. 엄마 뜨거워, 조심해. 어때? 무슨 맛있어. 맛이? 맛있어? 응. 자, 새우. 너 먹어. 자, 나도 많아 여기. 난 소세지 한번 먹어볼까? 맛있네. 간도 딱 맞네. 이건 3번 정도 만들었는데 이 정도 양이 가장 적당하더라고. 소스가 매콤하지. 그 약간 미국 냄새 나지 않아? 엄마 그걸 다 드셨어? 그래. 자, 감자 이거 맛은 있는데 어. 꼭 미국 사람 먹는 그 전에 우동 먹어봤는데 어. 꼭 그 맛이네. 그 맛이야? 아, 그리고 이렇게 그냥 돈이 손에다 다 묻히고 먹어야지. 얼른 드시고서는 닦으면 되지. 안 묻히고 먹을 수가 없다 이게. 와, 이 소스를 엄마가 다 발라서 드셨네. 그래야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 엄마? 새우, 게, 많기. 게? 와, 전복도 있는데. 그래도 게가 제일 맛있었어? 엄마 이거 맞아.
드셔봐. 문어네 문어. 응. 먹어, 잘 먹어. 나 여기 있잖아. 응. 아우 맛있어. 엄마는 더 개배게. 근데 야 이걸 다 먹었어 엄마가 다. 껍질이 많아서 그렇지 양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엄마. 엄마 감자 마저 드셔. 엄마는 감자랑 예. 옥수수랑 게랑 응. 또 그 다음에 새우도 좋긴 해. 이게 먹으면서 인사를 드리네. 이렇게 해서 저희 첫 번째 요리를 제가 맡아갖고 했고요. 이따 점심 때는 어머니께서 맛있는 냉국수, 국수 아주 간단하게 맨날 그런 것밖에 못해요 너는. 캠핑장에서 쉽게 끓여서 드실 수 있고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국수 요리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기대해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손님 접대 요리의 최고예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래. 근데 난 이거 할 줄 몰라. 옆에서 봤어도. 보고 하면 되지 뭐. 야.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아유 인사하고 손이 든적스러워서. 예, 잘 먹고요. 네. 우리 하루 더 자고 내일 아침에 퇴실을 할게요. 구독자 여러분 예쁘게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안녕히 네,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손이 너무 지저분해서 들을 수도 없어요. 막 손에 묻히면서 먹어서. 아유, 그걸 다 먹었네요. 아유.